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둘째 주 선형대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선형대수학 수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Y색에다 공지한 바와 같이 총 3시간인데 월요일 날 2시간, 그다음에 수요일 날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5, 6교시니까 전까지 50분 분량의 동영상 두 개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6교시 수업 시간 전까지 50분 분량의 동영상 하나를 업로드해서 일주일치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 별거 안 했고 오리엔테이션 했죠.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는 어떻게 강좌가 운영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 거는 뭐냐면 선형대수학에서 다루는 대상,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잖아요. 그러니까 엘지브라를 하려면, 대수를 하려면 대수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5살 이럴 때 숫자를 1, 2, 3, 4, 5, 6, 7, 8 셀 수 있은 다음에는 엄마가 대수를 가르치셨잖아요. 1 더하기 3은 4야, 뭐 이런 걸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벡터, 스칼라,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칼라라는 건 별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래 아는 거야. 우리가 원래 아는 그 숫자 1, 2, 3, 4, 5, 6, 7, 8, 90. 근데 걔네들을 변수로 보면은 x, y, z, 뭐 a 이런 애들이 스칼라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크기만 오로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벡터라는 것을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것은 원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것이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로서는 우리가 벡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크기는 이 화살표의 크기로 우리가 크기를 표현을 하고, 방향은 화살표니까 이제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을 우리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벡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스칼라를 각각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벡터를 벡터 V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갔기 때문에 A에서부터 B에서 A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A에서부터 B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한다. 어느 시절에? 벡터가 화살표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벡터에는 프리 벡터와 바운디드 벡터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운디드 벡터는 시점이 다르면은 다른 벡터로 인지를 하는데, 프리 벡터는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까지만 보기 때문에 시점은 상관이 없는 거지. 시점은 상관이 없어서 시점이 달라도 모든 애들을 이퀴발런트 벡터, 같은 벡터들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벡터도 똑같은 어떤 연산의 대상이 되는, 대수의 대상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사칙 연산과 비슷한 애들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화살표로 보기 때문에 화살표 시절의 벡터들의 덧셈을 평행사변형 법칙과 시점이 같이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물리는 입장에서의 삼각형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벡터는, 이런 벡터를 플러스 값이라 그러면은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마치 빼기와 같은 그런 연산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벡터들과 스칼라 값들의 이런 이제 곱도 가능을 해서 2배가 늘어난다던가 2분의 1배가 줄어든다든가 방향이 바뀐다던가 이렇게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벡터의 어떤 의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벡터는 방향,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있는 어떤 값이라서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화살표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화살표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살표가 아닌 벡터의 형태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2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2차원이라는 거는 그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칼테시안, 그러니까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이제 뭐 어디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저기 날아가고 있는 나비를 이제 뭐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직교 좌표계를 저기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교 좌표계 위에 벡터가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일단은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벡터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0,0이고 요 마지막 좌표가 A, B이면 우리는 이 벡터의 마지막 좌표는 A, B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얘는 어떻습니까? 엄연한 화살표죠. 그리고 시점도 있고요, 종점도 있고요, 크기도 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면 2배 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가지고 심지어 방향도 가지니까 크기, 방향, 그다음에 시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벡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1차원에 사는 개미가 자기네 집 주소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개미는 우리 집은 양의 방향으로 혹은 오른쪽의 방향으로 3칸을 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3이 우리 집이라던가 혹은 음의 방향으로 4칸을 갖다 해볼까요? 4칸을 가서 -4가 우리 집 주소라던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리얼 스페이스 1, 즉 1차원에 사는 개미는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리얼 스페이스 2, 즉 2차원에 사는 개미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 집은 있잖아. 원점에서 즉 0,0에서 x축 방향으로 3칸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칸을 오면 여기가 우리 집이 되는데 우리 집의 이름은 3,4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리얼 밸류 3차원, 리얼 스페이스 3차원에서 사는 개미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집은 0,0,0이라는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x 방향으로 2칸 가고 예를 들어 그냥 y 방향으로 하나 둘 셋 3칸 가고 그럼 우리 집을 못 찾는단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그리고 z 방향으로 g 방향으로 4칸을 올라오면 거기가 우리 집이 돼. 즉 2,3,4가 우리 집이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집은 여기 이쯤에 있는 그런 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표기, 즉 1차원에서 A라고 불리는 표기, 그 다음에 2차원에서 A, B라고 불리는 표기, 그 다음에 3차원에서 A, B, C라고 불리는 표기. 이거는 1차원에서는 컴포넌트가 1개만 있으면, 2차원에서는 컴포넌트가 2개만 있으면, 3차원에서는 컴포넌트가 3개만 있으면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한편 있잖아. 뭐 초등학교 때라고 할까요? 뭐 중학교 때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3차원을 공부를 할 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z, g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x와 y는 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굳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x라고 쓰죠. 이렇게 x라고 쓰는 관습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오른손잡이를 위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x가 이쪽으로 오른손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걸 X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정방향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병따개도 요런 방향으로 돌려야 병이 따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뭐 웃지는 않았나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듣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다루고 있는
엘지브라를 할, 즉 대수를 할 대상 세 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우리가 아는 애니까 패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는 문과를 위한 선형대수학이니까 고등학교 때 안 배웠다 치고 지금부터 벡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벡터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을 가지며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어떤 양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 2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생긴 점까지 가는 이런 화살표를 생각하면 시점과 종점이 있고 크기가 있으며 방향이 있는 화살표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시작이 0,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A, B를 최종 주소를 우리가 어떤 이 화살표의 대표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냐면 화살표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1시간 정도 잠깐 표기를 했던 그러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오랫동안 화살표로 생각을 했던 그 벡터는 사실은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좌표계에서는 좌표로 표현되는 값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1차원에서의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겠죠. 얘가 원점이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2차원에서의 벡터는 요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3차원에서의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원에서의 벡터는 예를 들어 x라는 컴포넌트를 하나만 가져. 그런데 2차원에서의 벡터는 v1, v2라는 컴포넌트를 두 개 가져. 혹은 a, b로 가져. 혹은 x, y로 가져. 그죠? 근데 3차원에서 벡터 v는 x, y, g 혹은 v1, v2, v3 이렇게 컴포넌트를 갖는 것이 3차원에서 벡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는 화살표였는데 화살표로 표현되는 벡터를 지금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컴포넌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언제? 시점이 원점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프리 벡터를 다루니까 시점이 원점이 아니어도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도 똑같은 벡터로 인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1.5배속으로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설명은 말하자면 이 벡터는 x1, y1으로 불리고 요 점이 x1, y1이라면 그리고 이 벡터는 x2, y2로 불리운다. 이것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언제? 시점이 원점일 때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벡터가 시점이 원점일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벡터는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 P1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원점에서 P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벡터인 경우에는 원점에서 P2 방향으로 가니까 원점에서 P2로 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라색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1에서부터 P2까지 가는 거니까 P1에서 P2까지 가는 그런 벡터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P1에서부터 P2까지 가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요번에 리뷰를 통해서도 어떻게 알았냐면 이것을 알아요. 벡터 합의 삼각형 법칙을 보면 얘 더하기 얘는 빗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시점과 종점이 물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볼까요? OP1 벡터 더하기 P1, P2 벡터. 그러니까 OP1 벡터 더하기 P1, P2 벡터를 더하면 벡터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OP2 벡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P1, P2 벡터의 표현이 궁금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P1, P2는 어떻게 생겼냐면 OP2 빼기 OP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색 벡터 P1, P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OP2 끝점 OP2 빼기 얘의 시점 OP1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무슨 중요한 사실을 알았냐면 2차원에서 시점이 P1이고 그 다음에 종점이 P2인 벡터 P1, P2는 OP2 빼기 OP1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OP2 빼기 OP1을 한번 해보죠. OP2 빼기 OP1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OP2라는 애가 OP2가 어떻게 생겼냐면 X2 빼기 X2, Y2잖아요. 빼기 OP1은 어떻게 생겼어요? X1, Y1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지금 벡터 컴포넌트별로는 X2 빼기 X1 그 다음에 Y2 빼기 Y1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P1, P2라는 애는 P1, P2라는 이 벡터는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2 빼기 X1, Y2 빼기 Y1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EBS 그 교육방송에서 무슨 이제 그 수학 테마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수학자들은 고차원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수학자들이 어떻게 고차원의 세상을 보겠습니까? 고차원의 세상 볼 수는 없고요. 눈이 5개나 6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차원의 세상을 보겠어, 그죠? 수학자들은 고차원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차원의 세상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고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한테 무기는요, 뭐가 고차원을 계산하는 무기냐면은 벡터 컴포넌트가 고차원을 생각하는 무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는 실세상?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1차 리얼 스페이스는 축이 하나만 있어서 이제 1차원이죠. 2차 리얼 스페이스는 축이 x와 y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서 2차일 거예요. 리얼 스페이스 3차원 세상은 축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4차원 세상은 시 공간의 세상이다. 그러면 공간은 3차원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3차원은 저기 공간은 3차원이니까 XYZ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여기다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의 축 하나가 더 되면서 이제 4차원이 되는데 시간의 축이거나 뭐거나 간에 어쨌든 1차원에서는 X 2차원에서는 x1, x2 그죠? 3차원에서는 x1, x2, x3 이렇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4차원에서는 x1, x2, x3, x4라면은 얘가 표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리얼 스페이스 n 차원도 우리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은 x1, x2, x3, 이렇게 막 가다가 xn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면 리얼 스페이스 n 차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x1, x2에서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x2, 제가 잘못 썼네요. 시작은 x1, y1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건 x2, y2에서 예를 들어 끝났어요.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x2 빼기 x1 종점의 x 컴포넌트에서 시점의 x 컴포넌트를 빼고 그다음에 종점의 y 컴포넌트에서 시점의 y 컴포넌트를 뺀 즉 y2 빼기 y1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벡터가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서는 어떻게 써요? 3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2번 하면 되겠지.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렇게 3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P1이 시점이고 즉 x1, y1, z1인 애가 시점이고 종점은 P2 즉 x2, y2, z2가 종점인 이런 벡터를 이해하려면 OP1하고 OP2를 두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 법칙에 따라서 OP1 더하기 P1, P2는 OP1 더하기 P1, P2는 OP2다. 요거를 가지고 하면 P1, P2는 OP2 빼기 OP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P1, P2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OP2 빼기 OP1으로 표현을 하면 x2 빼기 y2 빼기 z2 빼 아니 말을 잘못 x1, y2, z2 빼기 x1, y1, z1 이거 이제 계산하면 x2 빼기 x1 얘네 그다음에 y2 빼기 y1 그다음에 얘네 Z2 빼기 Z1 이렇게 표현하면 3차원에서의 벡터 값도 우리가 시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벡터 값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숫자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차원에서 1,-1,4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시점이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종점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종점이 P2인 7,5, -8인 그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제 여기 이렇게 뭐 -1만큼 가고 4만큼 가니까 아마 요렇게 생긴 애가 P1일 거예요. P2는 7만큼 갔다가 5만큼 갔다가 -8만큼 가니까 요렇게 이제 밑에 있는 애가 P2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애는 P1에서 P2로 가는 이 벡터가 궁금한 거잖아요. P1에서부터 P2로 가는 이 벡터가 궁금한데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다시 화살표를 그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고 끝나는 종점 즉 OP2 빼기 OP1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OP2가 누구예요? 7, 5, -8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OP1이 누구예요? 2, 1, -1인가 보죠? 2, -1, 4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하면 7에서 2를 빼서 5, 5에서 -1을 빼서 4, 아니 6, 5 빼기 1이니까 6. 자, 그 다음에 -8에서 저기 4를 빼니까 -12 이렇게 생기면 요 벡터가 5, 6, -11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차원에 어떻게 둥둥 떠 있는 벡터라도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ordered 지금 설명한 것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ordered and first라는 개념이 기본 가정이에요. ordered and first는 별로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있잖아. 2차원에서 3,4하고 4,3이 같아요? 다른 거죠. 3,4는 여기로 3칸 가고 이렇게 4칸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긴 애고요. 4,3은 이렇게 4칸 가고 이렇게 3칸 가니까 이렇게 생긴 애일 거잖아요. 즉 ordered and first는 이제 이게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컴포넌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컴포넌트의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것이다. 오더를 지켜야 한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ordered and first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ordered and first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R 리얼 스페이스 1에서는 x1만 있고 리얼 스페이스 2에서는 x1, y1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스페이스 3에서는 x1, y1, 뭐 z1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리얼 스페이스 n으로는 x, y, z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v1, v2, 쭉 가서 vn이 있고 이 순서들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ordered and first들이어서 바뀌면 다른 값들이기 때문이다. 이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0 있잖아. 0. 우리 숫자에도 0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0, 0, 1, 2, 3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2에서 제로라는 것은 0,0인 거겠지. 그 다음에 R3에서 제로 벡터라는 것은 0,0,0인 거예요. 쭉 가서 예를 들어 Rn에서 제로 벡터는 뭐겠어요? 얘는 0,0, 해서 0까지 가는데 이 0이 n개가 있어야 이제 제로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로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가 쓰이는 예는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여러 가지 예로 확장시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관리 창고에 있는 트럭의 분포를 볼까요? 첫 번째 트럭은 지금 나갔고, 그 다음 두 번째 트럭은 지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 벡터가 차가 15개 있으면 그 15대의 트럭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벡터들 간의 이퀴발런트, 즉 동치, 같다, 같은 벡터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값이다. 이런 이퀴발런트 벡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게요. 벡터들 간의 이퀴발런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같다는 거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동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V라는 벡터가 있어요. V라는 벡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n 차원에 있는 벡터예요. 즉 컴포넌트가 한 개, 두 개, n 개 있는 그런 벡터죠. 자, W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컴포넌트가 n 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n 개 이렇게 있는 애들인데 따라서 얘네들은 똑같은 차원에 있는 거죠. 어떤 차원에 있냐면 Rn 차원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서로 이퀴발런트 하다는 거는요, 각 컴포넌트들끼리 서로 같으면은 이퀴발런트예요. 예를 들어 3,4,2 하고 A, B, C가 이퀴발런트 벡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A가 3이고 B가 4고 C가 2인 거예요. 한편 3,4,2 하고 A, B가 이퀴발런트 벡터라고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R3에 있는 벡터고 얘는 R2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인 거죠. 됐나요? 자, 한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건 이제 일일이 쭈루룩 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우리가 V라는 벡터로 표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n개가 있다는 뜻으로 얘가 Rn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쭈루룩 다 쓰기에 귀찮으니까 얘네를 W라는 벡터로 부르기로 했다면 벡터들 간의 이퀴발런시는 V는 W하고 이퀴발런트 벡터이다. 동치 벡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벡터들과 혹은 다른 애들 간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뭐를 공부를 했었냐면은 아주 간단한 버전의 벡터 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벡터가 누구였냐면 방향과 그 길이를 갖는 크기를 갖는 저기 화살표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화살표 지난 시간과 달리 벡터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화살표가 아니고 이제 컴포넌트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우와, 같은 공간인지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가 서로 같은인가요? n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Rn에 있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벡터들 간의 합은 컴포넌트들끼리 더하면 벡터들 간의 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3,2,1 더하기 1,1,1은 어떻게 한다고? 3 더하기 1은 4,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벡터 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V는 벡터고 K는 스칼라잖아요.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이라는 스칼라하고 3이라는 스칼라하고 그 다음에 4,7이라 할까요? 이런 벡터를 서로 곱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3 곱하기 2, 6. 그 다음 3, 4, 12, 7, 3, 21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벡터와 스칼라 간의 곱이고요.
마이너스 1도 일종의 스칼라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예를 들어 1, 2,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벡터들 간의 차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한번 들어볼까요? 4차원에서 지금까지 3차원만 했으니까 4차원에서 1, 2, 3, 4 빼기 뭐 예를 들어 뭐 4, 2, 뭐 5, 6이었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2 빼면 0,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 뭐 이제 요렇게 생긴 애가 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 자, 이제 데피니션, 시오리, 룰, 뭐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수학 과목 예를 들어 스태티스틱스 이런 과목들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있잖아, 옛날에도 우리가 그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막 그랬으니까 옛날에도 수학이 있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유클리드가 디엘리먼트라는 원론을 써가지고 수학의 체계를 처음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때 이걸 왜 돌리냐면 뭘 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공간이 여기 그래서 제가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발음을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미국에 살았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잘 모르는 학부형인 상태에서 무슨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주변에 학부형 어머니들이 그러셔서 이제 같이 이제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냈어요. 그 사고력 수학 학원을 간 이 초등학생이 공책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책을 받아왔는데 그 공책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데데킨트인지 칸토르인지가 한 말 중에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쓱 써놓고는 거기에다가 그래 너네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마음대로 풀어봐 막 이런 요지의 글을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학원을 보내야 되나 내가 이거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데킨트인지 칸토르인지가 그 말을 한 것은 야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수학을 난장판을 쳐도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데데킨트와 칸토르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는 평면기하에서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우리는 커다란 원위에서 살잖아요. 구면 위에서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클 텐데 한편 웜홀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실린더리칼한 피겨를 가지고 있다고들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실린더리칼한 세상에서 삼각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세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겠죠. 즉 평면 기하에서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과 구면 기하에서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과 주면 기하에서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서로 다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얘네들을 쌓는 주춧돌인 액시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액시옴, 공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사실은 액시옴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평면 기하는 평면 기하에 액시옴이 있어요. 즉 공리가 있어요. 구면 기하는 구면 기하에 액시옴이 있어요. 즉 공리가 있어요. 주면 기하는 주면 기하에 액시옴이 있어서 그 공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정수론도 페아노의 액시옴이라고 해서 피아노의 공리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몇천 년 전에
이제 수학자였어요. 어머, 어느 날 내가 봤더니 진짜 신기한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신기한 발견을 했냐면, 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더라.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디 엘리먼트, 즉 유클리드 전에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말을 하기 위해서는 파피루스 위에 실을 썼대요. 그래서 뭐 세 개의 직선이 있었다네. 뭐 걔네들은 막혀 있었지. 걔네들이 막혀서 서로 무엇을 이루니 그것이 각이었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썼겠죠.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시여서 뭘 한마디 하려니까 엄청 길었겠지. 그 시를 한 수를 다 읊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유클리드의 디 엘리먼트가 갖는 수학사적인 의의는 뭐냐면 시오리, 그 다음에 시오리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그 시오리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데피니션, 즉 정의, 정리,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학적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의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더라 이러면 이제 어느 의심만은 내가 해봤어요. 왜 그래요? 절대 나는 믿을 수 없어. 삼각형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자,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끝났겠지. 잘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애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삼각형이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야. 삼각형이라는 것은 직선 세 개로 이루어졌는데, 직선 세 개로 이루어진 폐도형으로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봐요. 그러면 직선은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야. 직선이라는 것은 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뭐 이러면서 선분과 직선의 차이에 대해서 막 또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어느 학생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면서 짜증이 막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이야 하는 것으로서 액시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는 평면기하를 이루는 액시옴이 막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액시옴 위에서 삼각형을 정의하고 그 액시옴 위에서 삼각형의 180도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정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증명한 이 일련의 과정이 유클리드가 찾아낸 어떤 수학적인 체계고요. 우리는 이 체계 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삼각형 법칙 혹은 뭐 지수 법칙,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룰들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의 시오리였어. 근데 너무 자주 쓰여서 계속 증명하고 이럴 필요 없이 모두가 에브리바디 다 알아. 그러나 증명이 있기는 있어. 그런 애들은 우리가 룰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다가 맨날 쓰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보면은 이 데피니션은 그냥 정의한 거죠. 와, 벡터들 간의 덧셈은 요렇게, 그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의 곱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라는 것은 요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차이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의 하에서 나오는 법칙과 같은 시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다루는 애들은 같은 공간에서 있는 벡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차원에 있으면 1차원에 있던가, 2차원에 있으면 2차원에 있던가, 3차원에 있으면 3차원에 있던가, 다 똑같은 데 있는 애들이고, 그럼 똑같은 데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냐면 만약에 R3에 있다면 얘도 컴포넌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일 거고요. 얘도 컴포넌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일 거고요. 얘도 컴포넌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UVW는 같은 공간에 있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K하고 L은요, 스칼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판을 할 때는 벡터는 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쓰고 스칼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소문자 작은 안 진한 걸로 써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이제 스칼라는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좀 진하게 써야 되는데 진하게 쓰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직선을 한 개 더 그은 소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과 같아서 그래요. 코로나는 아니고 기관지염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리니어 엘지브라는 공대에서도 개설이 돼 있고 이과대에서도 개설이 돼 있고 지금 우리 상경계에서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과대에서 개설되어 있는 리니어 엘지브라는 일장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공계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서 벡터부터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을 들으라고 사실은 개설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라는 데까지 가야 그 다음에 수리통계를 공부하기에 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는 꾹꾹 반드시 진도를 끌고 나갈 거야. 자, 그 만약에 기말이 끝났는데 그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보강할 거예요. 보강.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펜슬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수학적 엄밀성을 일부 포기하고 즉 일부 증명을 포기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증명의 예들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는 바란다 이건 거죠. 자,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벡터합은 교환이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1,2 더하기 3,4를 해보면 얘는 4,6이잖아요. 근데 3,4 더하기 1,2를 해도 4,6이 나와요. 즉 벡터합은 교환이 성립을 하는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벡터합의 항등원은 제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U가 1,2,3이야. 그럼 얘하고 항상 더해가지고 1,2,3이 나오는 애는 누구냐면은 같은 차원에 있어야 되니까 0,0,0이라는 거죠. 1 더하기 0도 1, 2 더하기 0도 2, 3 더하기 0도 3 이런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쉬운 얘기는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벡터합의 역원은 마이너스 U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합과 벡터곱은 뭐가 되냐면 분배가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벡터합과 스칼라 곱도 분배가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벡터와 스칼라들 간에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3 곱하기 2 곱하기 벡터나 그 다음에 3하고 2를 먼저 곱해서 6 곱하기 벡터나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와 스칼라 곱에서의 항등원은 스칼라 1이에요. 아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V라는 애가 RN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N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어떤 스칼라야.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V라는 벡터와 V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V1, V2, 이렇게 해서 VN까지 있는, 왜냐면 RN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얘하고 뭘 곱하냐면 스칼라 값 0을 곱한 거예요. 스칼라의 값 0을 곱하면 이게 분배가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곱해지면 0 곱하기 V1이니까 0, 이렇게 해서 0이 N개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스칼라 값은 아니지만 0벡터잖아. 그래서 얘는 제로 벡터예요. 그래서 얘는 벡터를 뜻하고요. 얘는 스칼라 값 0을 뜻해요. 자, 한편 스칼라 K하고 제로 벡터를 곱해볼까요? 즉 3 곱하기 0, 쭉 가서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3하고 0하고 이게 분배가 성립을 하니까 곱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0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값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와 벡터 V를 곱하면은 V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한 가지 더 하는데 뭘 정의를 하냐면은 코리니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파라렐이라고 주로 많이 불리는, 그러니까 평행하다, 동일선상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어떤 RNA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파라렐, 즉 평행하다거나 혹은 코리니어, 동일 직선상에 있다는 것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수인 경우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V야. 근데 이게 3V야, 3V. 이 뜻은 V를 스칼라로 3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3V는 3배만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코리니어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벡터를 다루어요? 프리 벡터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가 V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3V가 되는 거겠죠. 시점이 달라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렐하다 혹은 코리니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딴 거 하나도 없고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인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3V처럼 양수를 곱했어. 그러면 방향이 같겠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V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2V를 하면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2배만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은 음수를 곱하면은 방향이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1초 잠깐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1초 약간 숨을 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중요한 정의를 할 건데, 정리 아니고 정의, 그런 거라고 치자, 그렇게 하자, 이런 거를 할 건데, 이 중요한 정의의 이름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1차 결합 정도 되겠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이 학기 끝까지 우리가 끌고 갈 거예요.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알던 거예요. 별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있잖아. 우리가 2차에서 3,4라는 거 왜 3,4예요? X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 가고, 그지? 4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으니까 2라고 할까? 3,2라고 하면 X 방향으로 세 개를 일단 와.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2개를 가. 이렇게 하면 3,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방향으로 여기를 0,0이라 하면 얘는 누구냐면은 1,0이잖아요. 1,0씩 3번 온 거잖아. 즉 3 곱하기 1,0 해서 여기 이 위치에 일단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2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0,1이지. 그러니까 0,1을 2개 해가지고 2에 도달한 거니까 2 곱하기 0,1을 한 거잖아요. 즉 우리는 뭐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 3,2라는 것은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0,1임을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1,0을 예를 들어 V1이라고 부르고 0,1을 예를 V2라고 불러볼까요? 그러면 3,2를 3을 C1이라고 2를 C2라 할까요? 그러면 C1, C2는 C1 V1 더하기 C2 V2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1차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1차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1차 결합의 요 앞에 붙은 이런 숫자들, 얘가 결국 컴포넌트들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차 결합의 코이피션트, 개수라고 불러요. 코이피션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차 결합의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7, 8, 9는 뭐예요? 7 곱하기 1,0,0 더하기 8 곱하기 0,0 더하기 8 곱하기 0,1,0 더하기 9 곱하기 0,0,1 이렇게 하면은 7, 8, 9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 하고, 얘네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코이피션트라고 해요. 얘네들, 그런데 코이피션트 말고 얘네들이 달라지면 앞에 붙은 개수들도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RGB로 우리 화면에 무슨 색깔을 표현을 한다고 할 때는 기본이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가 기본인데 레드, 그린, 블루를 기본으로 해서 걔네들을 조금씩 농도를 조절을 해서 청록색을 만들기도 하고 흰색을 만들기도 하고 검은색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RGB도 사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일종이다. 컴퓨터 모니터에 왜 일반적으로 화면 색깔 나타내는 거를 RGB 컬러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지금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벡터는 있잖아. 원래 이걸 뭐라 해? 행이라고 부르지. 이걸 뭐라 해?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벡터는 원래 뭐가 기본이에요? 열 벡터가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V는 10 벡터가 기본이면은 V는 1, R1에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V는 이제 2차원에서는 1,2, 또 뭐 3차원에서는 1,2,3, 우리 좋아하는 N차원에서는 1, 2, 3, 쭉 가서 N,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벡터가 기본이어서 우리가 열벡터를 기본으로 한다면은 선형대수학 책이 뭐 이렇게 벡터 한 개만 써도 한 벡터 한 두 개만 쓰면 한 장이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선형대수학 책이 진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한 100m 이렇게 길걸? 엄청 길게 될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를 눕히는 거예요. 눕히는데 그냥 눕히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1,2 쉼표를 찍는 거야. 1, 2, 3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 2, 3, 쭉 가서 n,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벡터를 기본으로 하는 애들이고요. 그럼 원래 애초에 행벡터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 그래서 행벡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컴마 안 찍고 이렇게 V1, V2, Vn 이렇게 쓰면은 걔는 행벡터가 돼요. 그래서 로우 벡터하고 컬럼 벡터는 서로 다른 벡터들이고요. 컴마 딜리미티드 폼이라 그래서 요렇게 컴마가 찍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컬럼 벡터의 다른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 벡터하고 지금 이런 그 컬럼 벡터의 다른 표현 벡터는 서로 다른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이제 매트릭스를 좀 얘기를 할게요. 매트릭스 엄청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매트릭스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매트릭스 별거 아니고요. 뭐 이제 수학, 영어, 화학, 물리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부를 해.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은 화학은 1시간 하고 목요일은 화학은 공부 안 하고 일요일은 화학은 1시간 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학을 해볼까요? 수학은 금요일에 3시간 하고 뭐 이런 요일에는 이 정도 공부를 해요.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2211 1032 2104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옛날에 항공 노선을 짤 때,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초기에 항공 노선을 짤 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썼냐면은 다음과 같이 어드젝션시 매트릭스라는 거를 짜가지고 항공 노선의 최적화를 맞췄거든요. 뭐 어드젝션시 매트릭스는 별건 아니고요. 뭐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도시가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고 얘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비행기만 있고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고 얘는 1에서 4로 가는 비행기가 있고 얘는 4에서 3으로만 가는 비행기가 있다.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이걸 매트릭스로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로 보면 1에서 2로는 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from하고 to로 보면은 1에서 1로는 가는 게 없잖아. 그 다음에 2에서 2로 가는 것도 없고 3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없고 4에서 4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얘는 다 0이에요. 근데 1에서 2로 가는 건 있어.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2에서 1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1. 한 개만 더 해볼게요. 1에서 4로 가는 건 있어. 그럼 from 1에서 4로 가는 거는 있어요. 근데 4에서 1로 가는 건 없잖아. 그래서 4에서 from 4에서 1로 가는 건 없어요. 0. 이렇게 해서 도식화 시켜가지고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비행기 노선을 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1.1절이 끝났고요. 여기서 동영상을 끝내고 다음